자, 지금부터는 좀 다른 시각으로 이 내용을 볼 텐데요. 일단 보도해드린 것처럼 대통령이 형사 피고인 수준의 방어권을 주장할 경우에 특검의 압수수색이나 대면 조사 같은 강제 수사에도 협조해야 한다는 논리가 반대로 성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통령의 탄핵 심판 지연 전략이 오히려 특검 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자승자박이 된다는 분석입니다. 백종훈 기자와 이 문제를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헌법재판소가 최순실 씨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렸다가 심리를 해야 한다. 이게 대통령 주장인데 뒤집어서 그 해석을 하자면 오히려 특검 수사에 명분을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통령은 탄핵 심판과 특검 수사를 동시에 받게 됐는데요. 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형사 피고인으로서의 방어권, 뭐 엄격한 증거 조사라든지 무죄 추정을 받으려면 오히려 강제 수사, 예컨대 압수수색 영장이나 소환 조사 시 구인장 같은 데 발부되면 다 협조해야 된다. 이런 법리적인 지적이 가능한 겁니다. 예. 대통령 답변서가 궤변이다 이런 지적도 많은데 이와 관련해서 주목할 것이 헌재 심판과 형사재판은 별개다 이런 내용이 헌법재판소 해설서에 적시가 돼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직접 발간한 주석서가 있습니다. 주석 헌법재판소법이란 해설서가 있는데요. 탄핵 심판과 민형사 사건은 별개의 절차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2004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측근인 최도술 씨의 금품수수 재판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헌재는 자체 조사를 통해서 독자적인 판단을 내리고 심리를 한 전례가 있습니다. 예. 답변서가 공개되면서 대통령 측의 방어 전략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오후에 대통령 대리인들, 그러니까 변호사들이죠. 네. 이 사람들이 답변서 공개를 놓고 항의를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5시 정도인데요. 대통령 대리인단의 이중환 변호사가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대리인의 답변서를 언론에 공개한 것이 형사소송법 제47조 위반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앞으로 이런 답변서 공개 막아달라 이런 요청도 했는데요. 예. 하지만 이를 공개한 소추위원들은 공익상 목적이 분명하고 법조항에 공익상 목적, 보도 목적으로는 허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답변서를 보면 대리인이란 용어 대신 변호인이란 말을 썼는데 이것도 형사 피고인 행세를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예,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어제 공개된 대통령 답변서 표지입니다. 예. 화면을 보시면 대통령의 변호인이라고 돼 있는데요. 법률 전문가들은 변호인은 형사재판에만 쓰는 그런 형사재판의 변호인만 일컫는 말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에서는 대리인 또는 법률 대리인이라고 표기하는 게 맞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표기 실수라는 지적이 많고요. 실제로 25페이지 문서 끝에 보면 대리인이라고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라는 평이 많지만 형사 변호인처럼 변론을 하겠다는 생각이 앞선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종훈 기자였습니다.